안녕하세요. 캐리사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댓글들이 많은데 그 댓글들 중에서 오늘 되게 약간 신선한 댓글을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아는 분이 지금 대학생인데 잠수내 영어로 했는데 회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독해랑 듣기는 잘하는데 말이 안 터진다고.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제 생각에 일단 이 잠수내 영어 하셨던 그 대학생인 이분은 영어 책 읽기랑 집중 듣기를 아마 메인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화를 잘하는 건요, 일상생활 용어를 잘 알아듣고 또 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랑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어휘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기회를 많이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상 영어라든가 그 전화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국에서 할 거면은. 그리고 사실은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요. 저는 회화만 잘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영어 쓸 일이 너무 없어서 제 회화 실력이 얼마나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제가 외국인을 만나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에 전혀 부담은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입이 풀리면은 이렇게 슬슬슬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휘는 많이 좀 잊어버렸지만, 예. 근데 사실은 일상 회화에서 쓰는 어휘는 되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안 되는 동사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회화는 정말 큰 문제가 안 돼요. 집중 듣기랑 책 읽기, 영어 책 읽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요, 당연히 수능, 내신 다 도움됩니다. 예, 학교 그 영어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공부는 따로 해야 돼요. 하지만 영어 책 읽기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영어 책 읽기를 많이 하면요, 어휘를 자연스럽게 단어 암기로 한 그 단어보다 영어 책 읽기에서 알게 된 단어는 훨씬 장기 기억으로 오래 가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감정의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기억을 하는데 내 감정이 굉장히 기뻤거나 굉장히 슬프면요, 그 사건을 굉장히 잘 기억해요. 그게 뇌가 그래요. 그래서 영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재미있든 슬프든 뭐 공포스럽든 아주 웃기든 뭐 이런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감정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맥상에서 이 단어의 뜻을 유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안 거죠. 이렇게 알게 된 단어는요, 사실은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다들 해보셨죠? 고통스럽게 단어를 외우지 않고 재미있게 또는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서 영어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유추하다 보니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된 단어 실력, 이거는 단어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외워서 혼나고 다시 시험 보고 또 외워서 혼나고 다시 시험 보고 또 까먹고 다시 외우고 또 까먹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외운 단어랑은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영어 책 읽기랑 집중 듣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학교 성적 내는 거나 아니면은 수능 영어까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자, 회화 같은 경우는요, 말하는 거잖아요. 소리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영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우리 캐리스도 진짜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가 되게 어리고, 예,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영어 책을 읽으면은 저도 막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기특해서 막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되게 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애가 막 챕터북 읽고 소설 읽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불가능해지는 거야. 너무 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뭐 영어책을 1시간을 읽는다면은 15분은 소리내서 읽어라. 잠수내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도 찍어주고 막 영상 찍어주면 또 열심히 읽더라고요. 뭐 그리고 동생한테 읽어줘라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렇게 놔두면은 회화는 나중에 따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자, 그러면은 뭐 회화 학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요즘 화상 영어 많이 하잖아요. 그거라든가 아니면 전화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캐리스한테 그걸 시키진 않아요. 저의 기준은 뭐냐면요. 첫째, 아이가 회화를 잘하고 싶어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화상 영어든 뭐 전화 영어든 아니면은 원어민 수업이든 이런 거를 시간이 되고 되면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이민을 가야 돼. 또는 뭐 유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를 떠서 영어권 나라로 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빨리 원어민 선생님 빨리 찾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어 얘가 들어가는 중학교가 있어. 근데 이 중학교에서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가 굉장히 뭐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자주 한다든지 그게 되게 비중이 높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애가 되게 잘하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 캐리스를 지금 시켰을 거예요. 네, 지금 방학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데 캐리스는 첫째, 본인이 회화를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둘째, 저희 이민 안 가고요. 여행도 안 가고요, 지금. 그리고 셋째, 저희 애가 들어가는 중학교는 과학 시험이 어렵다고 유명하지 영어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더라고요. 영어 말하기를 지금 애가 잘한다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갈 수는 있겠죠. 애가 원하면 나가도 돼. 근데 저희 애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왜 시켜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갔다. 상장 이렇게 걸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 엄마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왜 하는 거야? 실력이 별로 안 좋고. 이 대학생처럼 나중에 대학생이 됐는데, 독해랑 듣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솔루션 있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학연수 가서 영어 회화 끝장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이거 no Korean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안 쓰면 돼요. 어학연수를 가면은 그냥 한국말을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말하지도 않으면 돼요. 그거 정말 한 6개월만 해도 죽을 맛인데요. 6개월만 해도 정말 입이 터져요. 거기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안 나가도 정말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줌으로 뭐 매일매일 외국인 친구랑 대화 계속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되게 K-팝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는 영어로 얘기하자. 다음 날은 한국어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거 너무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친구 만드는 법 되게 쉽지. SNS로 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필요하면은. 내가 잘하고 싶으면은. 근데 아이가 지금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굳이 이거 방학이고 다들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잠수내 영어를 좀 하니까 이제 약간 영어책도 좀 읽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지.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얘가 막 영어로 말도 막 잘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잘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시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영어 회화,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데 지금 시간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영어 말하기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이 안 좋아졌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실력을 다시 올리려면은 좀 이제 기름칠을 한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언어는요,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말하기 실력을 잘 하게 하려고 막 시간 투자, 돈 투자 되게 했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안 했어. 안 하죠, 당연히. 회화를 왜 해요? 지금 수능 공부하고 내신 성적 따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6년을 안 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사라져. 그래서 필요했다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빨리빨리잖아. 빨리 급하잖아요. 급할 거 없습니다. 느긋하세요. 느긋하세요. 네. 전혀 급할 게 없어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진짜 만약에 회화가 안 되면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애가 원하면 시켜주세요. 제가 광고 되게 많이 들어온 광고들 중에서 화상 영어 광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저희 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뭐 혹시 원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우리 캐리스가 또 욕심이 많으니까 혹시나 원하면은 한번 예, 뭐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잠수네 영어 해서 회화도 잘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네, 음독을 아마 따박따박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런 애들은 그냥 사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독을 15분씩 하는 거를 정말 꼬박꼬박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회화를 되게 잘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동생이 미국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리스가 1학년 때 미국에 갔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잠수내를 하기 전이었죠. 네.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잠수내 영어 하면서 정말 미국 가면은 뭐라고 해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동생이 계속 애를 낳아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가다가 코로나가 또 터져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갈까 했더니,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이모네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화상 영어를 뭐 한 달 바짝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할 때. 제가 정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엄마 욕심을 내려놓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 회화는 예, 지금 잘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대학생이 돼서 이 친구처럼 혹시나 예, 그럴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정말 못하면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러니까 엄마가 여유가 있으면요. 아이를 다그치질 않아요. 아이 행동,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뭐 성적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엄마가 여유가 있는 게 갑이에요. 연애할 때도 여유 있는 쪽이 이기잖아. 엄마가 아이랑 뭐랄까 그러니까 밀당 같은 거에서 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아이를 이겨라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제 말은 뭐냐면 엄마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 영어 하는 것도요. 이 영어도 아니 지금 얘가 영어로 말하는 걸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어떤 게 있으면은 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정말 원하면은 당연히 하시면 좋습니다. 예, 영어 말하는 거 많이 하면은 늘어요. 근데 이 실력이 지금 올려놔 봤자 중고등학교 때 안 하면은 확 줄어. 못해.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면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힘내십시오.